네, 안녕하세요. 앱데인드의 성진입니다. 제가 오늘 갤럭시 S25 울트라 2주 사용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눈에 띄는 건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 개봉기 때 말씀드렸지만 옆면을 라운딩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서리, 각진 네 부분을 라운딩 처리하여서 조금 더 곡률과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그리고 깡통 디자인, 깻잎통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러한 디자인을 살려내서 저는 디자인적으로 되게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링,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요건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제가 분명히 개봉기에서는 그래도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긴 맞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 얇은 철이나 요런 걸로 해서 여기 벗겨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먼지가 쌓여요. 너무 그건 조금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 카메라가 여기 보시면 빈틈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카메라 링을 뺄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먼지가 끼는 게 너무 잘 보여요. 그게 너무 아쉽고요. 그 외에는 디자인에서는 뭐 완성도는 뭐 당연히 삼성이다 보니까 제가 봐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카메라인데요. 카메라 디자인이 아니라 카메라입니다. 이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바뀌었어요. 초광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가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미지 센서가 바뀐 게 이 정도까지 크게 체감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미지 센서가 많이 좋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을 정도고요. 당연히 저는 맨날 말했지만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사진은 더 우월하다. 우월하다까지는 아니지만 더 좋다라고 항상 말씀해왔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왜 유튜버 분들이 아이폰 옛날 색감이 나냐?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예쁘긴 예뻐요. 근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이게 노출값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지나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조금 햇빛이 많이 나올 때가 조금 문제예요. 햇빛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래도 요즘 갤럭시가 정말로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너무 비치면 색을 뭉개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색을 안 뭉갭니다. 저는 좀 놀랐는데요. 분명히 그 대상, 물론 대상을 제가 하나로 찍은 건 아니에요. 이 사진에 있어서는. 하지만 이 사진이 그래도 이 타일 간에 이런 그래도 피사체를 조금은 더 돋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명확하게 표현했다라는 게 조금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노출값이 심해지면 아예 대상을 아예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이미지 센서나 그리고 칩셋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연산 덕분에 그래도 꽤나 괜찮은 결과값을 가져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림이 오네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은 갤럭시가 이번에는 이러한 색감이 나쁘진 않았는데 왜냐면 몇몇 조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햇빛이 너무 많이 뜨면은 햇빛이 너무 많이 비치거나 이러면 아이폰보다는 조금 대상이나 피사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바로 스피커입니다. 이제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갤럭시 S25 울트라의 스피커 비교를 한 번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스피커 리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일단 갤럭시부터 먼저 틀 거니까요. 더 나은 기기가 무엇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네, 이제 아이폰을 한번 틀어볼게요. 들으셨나요? 어떤 기계 스피커가 더 나은지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네, 스피커 비교를 한번 듣고 오셨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때도 말했지만 이제는 좀 취향 차이가 확실히 갈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 취향은 솔직히 말하면 아이폰 쪽이 조금 더 제 취향이긴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개봉기 때 돌비를 안 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아쉬웠던 부분부터 말하기보다는 일단 좋았던 부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악기들이 내는 소리들을 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음이 조금 탄탄해요. 제가 느끼는 건데 아이폰보다 얘가 좋은 점은 저음역대를 잘 튼튼하게 내준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하지만 이 저음역대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하부가 중요하죠. 그런 세팅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저음역대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고음이 찢어지냐 그런 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씩은 고음을 뭉갤 때도 가끔씩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음악 장르에 따라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이거 별로다 라고 할 정도로 막 예민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귀가 많이 예민한 편은 아닌데 이거 별로네 하고 안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너그러운 편이긴 한데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거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가 아이폰보다 나은 점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저음역대가 빵빵하다 보니까 특히나 밴드 음악, 어쿠스틱 음악 이런 걸 들을 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하지만 단점은 있죠. 단점이 뭐냐면 조금 이 스피커 디자인 때문일 수도 있어요. 조금 올려 퍼지는 그러한 스피커긴 해요. 하지만 그게 막 올려 퍼진다고 해서 막 메아리처럼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콘서트홀에서 듣는 느낌? 약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음질의 느낌을 말한다면 음원 같은 느낌을 물론 음원으로 듣죠 우리가. 이게 좀 비교한다면 가수로 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형 가수고 약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음원형 가수? 그렇다고 해서 노래를 못 부르는 게 아니에요 콘서트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에 특히나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딱 들었을 때 그 공간감이 막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와 내가 약간 콘서트 홀에 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쨍쨍하게 잘 들리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요건 제가 말했다시피 계속 취향 차이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조금 더 아이폰 쪽을 조금 더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고음역대까지 이 풍부하게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고음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어느 정도의 영역을 잘 포지셔닝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는 뭐 만족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대만족. 왜냐면 제가 이걸 느끼려고 아이폰을 한 번도 안 썼다가 최근 한 3일 전? 그때쯤에 아이폰 키고 음악을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차이는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피커에 대해서는 물론 단점도 말했지만 이 단점이 흠이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바로 성능인데요. 이 성능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5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다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너버지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갤럭시 S25 기본을 깔 수는 있어요. 대신에 쟤 뭐 많이 빠졌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제가 2주 사용기 때 갤럭시 S25 기본형을 다룰 때 얘기를 할 거고요. 이 S25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전작 대비 이제 3마크 점수로는 전 깜짝 놀랐어요. 제일 높은 점수가 34% 가까이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 점수도 35%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3D 마크를 저는 요즘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진짜로 놀라웠던 게 아이폰을 능가합니다. 심지어 처음에 이썸님이나 유명하신 테크 인플루언서 분들이 영상을 올리실 때는 조금 배터리 안전성이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면 그게 20몇 프로대가 그 당시 양산형이 아니라 홍보용으로 줄 때 나왔던 점수였는데요. 점수라기보다는 안전성이었는데요. 안전성도 69% 정도로 정말로 안전한 편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발열, 당연히 이번에 베이퍼 챔버가 40% 가까이가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얘네들이 옛날에 미안한데 흑역사 한 번만 살짝 꺼낼게요. 이 GOS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열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간만에 고사양장 한번 돌려볼까 해서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이폰보다는 당연히 아이폰은 그 정도까지 반려 관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겁니다. 이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저는 같이 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니 아이폰이 더 뜨겁더라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카메라 밑에 쪽 AP 칩셋이 있는 그쪽에 보면은 그쪽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뜨뜻미지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특히나 칩셋 쪽에 중앙 쪽으로 막 열이 모이진 않는 타입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너무 AP 칩셋 쪽에 너무 열이 강하게 분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갤럭시 S25 울트라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2주 동안 너무 만족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이폰을 거의 안 썼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촬영할 때 요때 빼고는 거의 안 썼고, 특히나 노래 같은 경우에도 전 3일 전에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둘이 다른 점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성능에 있어서는 저는 깔거 없어요. 솔직히 뭐 긱벤치 같은 경우에는 싱글코어에서 따였긴 했어요. 싱글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멀티코어 성능이 그래도 근소한 차이로 이제는 갤럭시가 이겼더라고요. 싱글코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진짜 이 정도까지 떨어진 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성능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총합 마무리로 짓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AI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쓰게 돼요. 이게 좀 아직 제가 그걸 안 했어요. 그 제미나이 프리미엄인가? 그걸 안 했는데 일단 제미나이 프리미엄을 안 썼을 때 기준으로 너무 멍청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금에 있어서는 토트넘 경기 일정 삼성노트에 추가해줘. 보이시나요? 제가 워낙 안 쓰다 보니까 조금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토트넘 경기 일정 노트를 추가했습니다. 어디 됐나? 내가 설정 바꿨나? 하여튼 제가 처음에 썼을 때는 이게 바뀌었네. 업데이트를 한번 했습니다. 업데이트 전까지는 이 잠금 화면에서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혹은 어떠한 경기 일정 삼성노트에 추가해줘 하면은 잠금에서 그 또 기능을 설정을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웠었는데 이젠 좀 나아졌네요. 하지만 이건 있어요. 이게 이스턴님도 말했지만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 제미나이를 안 쓰다 보면은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하이빅스비한테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의 질문을 물어보다 보니까 굳이 이런 질문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답변을 못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듭니다. 이게 AI 스마트폰의 첫 출시잖아요, 삼성에. 조금은 아쉬워요. 그리고 너무 이 AI 자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AI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이게 또 그냥 뭐 좀 하이빅스비도 탑재되어 있어요. 하이빅스비, 우리 빅스비도 하이빅스비 네, 되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구글 어시스턴트도 있죠. 하지만 이 제미나이 얘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명령을 해서 나오게 하진 못합니다. 물론 뭐 구글 어시스트랑 통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AI에 있어서는 조금은 저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S25가 좀 아쉽네요. 하이빅스비 하니까 이게 요즘 또 두 대 다 같이 있으니까 좀 얘네 둘이서 헷갈려요. 한 놈이 되면 한 놈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은 AI 같은 경우에 좀 더 다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만족하는 바이며 저 같은 경우는 이젠 메인으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이폰을 팔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저는 아이폰 리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냐면 16 프로 맥스는 제가 한 번도 리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조금 마이크 오디오 성능을 봐서 팔지 안 팔지를 저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앱데이엔드의 성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